네, 2023년 6월 15일 목요일 장 마감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위클리 옵션 만기였습니다. 어제 밤 사이에 FOMC가 끝났고 바로 우리는 위클리 옵션 만기일, 그리고 내일은 미국 내만여의 날, 이렇게 끼인 자리에서 위클리 옵션 만기 게임이 벌어졌는데 굉장히 난이도가 높았어요. 이제 그에 대한 설명은 좀 이따가 이어가도록 하고요. 어, 금리는 예상대로 동결을 했죠. 그런데 올해 안에 50bp를 더 올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시장이 순간적으로 나스닥이 급락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기자회견 때 오히려 다시 살려주면서 끝이 났죠. 어찌 보면은 예상 구도와 조금 반대였던 거죠. 발표하면서 동결 발표하면서 올랐다가 파월 기자회견 때 매파적인 연설을 하면서 매파적인 기자회견 내용이 들어가면서 떨어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히려 반대로 움직여졌습니다. 덜 매파적인,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비둘기적인 파월 의장을 볼 수 있었고요. 그러면서 시장은 내려갔다가 올라가면서 나스닥은 그렇게 마감해줬고, 우리 야간 선물도 마찬가지로 V턴을 만들어내면서 끝났었습니다. 그러면서 위클리 옵션 만기가 시작됐기 때문에 갭 상승을 보여줬어요. 원래는 어제 하락하던 부분에서 밀려서 시작해서 양봉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날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죠. 갭 상승을 만들면서 사실은 여기서 아침에 FOMC 끝나고 이제 우려감이 해소되면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올려주는 게 일단 맞는 코스라고 처음에는 봤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개인들이 풋옵션으로 달려들었기 때문이에요. 풋옵션으로 대량으로 처음에 달려들었었습니다. 345 풋옵션이죠, 대표적으로. 그래서 개인들과 반대 포지션은 일단 상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개인들을 많이 태워놨던 것을 일시적으로 그 이후에 한 30분? 20분? 20분 정도네요. 20분 정도 유지시키다가 그거를 수익을 주는 쪽으로 방향을 크게 보내버렸죠. 그러니까 개인들이 처음 베팅한 것에서 뒤집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개인들은 그 하방 포지션을 유지한 채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 보내는 동안에 하방을 유지했으니까 사실상 거기서 더 안 내리는 게 맞긴 합니다. 어, 중간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게 수급을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당연히 챙겨야 되는 최적 포지션인데, 최적 포지션이 개인들은 345에서 가장 손실이 많은 구조였고요. 그 다음에 금융투자는 어제 338에서 340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오늘 아침에 갭 상승하면서 빠르게 개선되면서 340에서 345로 범위를 옮겼습니다. 현재 시점에 맞게요. 그 다음에 외국인들도 저기 비현실적인 거 제외하고 중간에 345에서 가장 좋은 결과로 세팅을 해놓고 끝까지 유지했어요. 오전에 갭 뜬 상태에서 무너진 다음에 이제 갭이 뜨고 무너졌으니까 다른 게임이 펼쳐지는 건데, 이걸 유지를 못했으니까 유지를 했어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종가까지 이 최적 포지션을 유지한 채 흘러가다가 여기에 다다라서 사실 여기서 정상적으로 끌어올리면서 마감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나스닥 효과로 나스닥이 갑자기 그때 분봉을 꺾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마녀의 날을 앞두고, 여기 보시면 내마녀의 날을 끼고 내일 모레잖아요. 내마녀의 날을 끼고 FOMC가 끝나고 나서 맞이하는 위클리 옵션 1년에 몇 번 안 돼요. 내마녀의 날 자체가 1년에 4번뿐인데 당연히 그 전날 목요일은 위클리 옵션 만기, 우리나라는 1년에 4번이죠. 이 4번 가장 어려울 수 있는 위클리 옵션에서 그 중에서도 가장 난이도 높은 움직임이 펼쳐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례적으로 최적 포지션을 찾아가지 못하는, 그러면서 개인들한테 일부 위치에 대해서 수익을 크게 주는 345 풋옵션이죠. 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게 오늘 위클리 옵션의 흐름이었고요. 밑에는 지금 방금 전에 설명드린 내용을 써둔 거고요.
그래서 뭐 그런 가장 제가 생각하기에 지난주에는 이제 네마니의 날 중에서도 좀 어려운 상태였고 오늘도 위클리 옵션 중에서는 거의 가장 하드한 뭐 그런 상태였습니다. 뭐 그런 종가에도 주지도 않아요. 요즘 계속 코스피 200 보시면 종가에 계속 주지 않습니다. 네마니의 날도 심지어 지난번에도 일주일 전에도 종가에는 안 줬죠. 그러니까 과거에 이 종가에 급반등해서 마감하는 게 많이 없어졌어요. 계속 지금 이거는 요즘 계속 체크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최적 포지션을 남겨두고 있다가 마지막에 찾아가는 그런 그림이 요즘 많이 안 보입니다. 개인들이 종가 베팅을 많이 하고 위클리 옵션 그리고 옵션에 대해서 참여율이 계속 높아지면서 나타나는 현상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종가에 움직여줘야 잭팟인데 그걸 많이 줄여줬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찾아가는 과정이 펼쳐지는데 그마저도 상당히 어려운 그런 형태였어요. 하여튼 뭐 어려울 때도 있고 또 최적 포지션대로 잘 움직여줄 때도 있고 그렇죠. 이게 만기일이 항상 이성적으로 움직이면 사실 그게 만기가 아니죠. 만기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누구라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라는 걸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거래량 많았던 위클리 옵션의 어떤 모습이었다고 보여지고요. 개인들한테도 물론 저는 이제 개인들 수급 반대에 올라타고 반대로 보는 경향이 강하지만 가끔씩 이렇게 개인들한테 어느 정도 수익 구간 개인들이 많이 들어간 자리를 먹게 해주는 그런 경우도 생겨요. 그러면서 이제 개인들이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계속 위클리 옵션 혹은 월물 옵션 시장에 파생 시장에 계속 붙어 있게 만드는 효과로 가져오겠죠. 그렇게 되겠죠. 계속 패배만 있으면 개인들은 시장을 다 떠나버릴 거고 그 떠난 자리는 외국인과 기관들만 남겨져 있으면 사실 게임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개인들한테 계속 먹을거리를 남겨주는 오늘 같은 날이 가끔 가다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뭐 그러면 개인들 반대로 보면 안 되지 않냐? 아니요. 그래도 개인들 반대로 보는 거는 기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간혹 가다가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평균적으로 더 많은 다수가 개인들 반대 포지션으로 움직일 확률이 강하기 때문에 당연히 뭐 이례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해서 그걸 따라가면 글쎄요 뭐 어느 날 대박은 날 수는 있겠지만 뭐 자주 잃게 되겠죠. 근데 최근 들어서 6월달 들어서 이 두 번의 만기가 가장 난이도가 높은 올해 들어서 가장 난이도가 높았다고 일단 마지막으로 정리를 다시 한번 하고요. 코스피는 2608.54 코스닥 878 이렇게 끝났고 코스피 200은 343.19 요게 원래 더 올랐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선물이 345 원래는 이제 코스피 200이 345가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고 시장 베이시스가 1.96으로 끝났습니다. 그다음 이론 베이시스는 2.2 정도 2.18 이렇게 되면서 어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선물의 저평가율은 좀 해소가 됐네요. 그러나 아직까지도 선물이 약간은 저평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로 보여집니다. 이거는 점점 제가치를 찾아갈 거라고 보고요. 즉 이론 베이시스와 시장 베이시스가 또 일치하는 시기까지 좀 찾아갈 거라고 봅니다. 오늘 위클리 옵션 만기 결과는 이제 추정치로 외국인들은 1억 손실, 그러니까 수익을 못 보는 쪽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최적 포지션으로 갔으면 수익을 봤을 겁니다. 근데 외국인들은 더 큰 흐름을 준비하면서 선물을 3천억 사들였죠. 더 멀리 본다라는 겁니다. 외국인들은 어제도 그렇고 어제 막판에 외국인들이 콜옵션 매도를 청산하고 환매수하면서 선물을 막판에 사들였잖아요. 그러고 오늘 갭을 띄웠다라는 거. 그럼에도 오늘 외국인들은 선물을 매수로 유지하고 끝났습니다. 더 멀리 바라보는 외국인들 6월에서 롤오버한 거 9월로 갔고 9월에도 또 샀던 걸 롤오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래서 연말에 흐름을 꺾었다가도 다시 살리는 그런 구조가 펼쳐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은 15억 손실 원래 더 큰 손실을 보고 있다가 마지막에 345 풋옵션이 살면서 조금 만회가 많이 된 그런 흐름이고요. 금융투자는 최적 포지션을 넓게 가져가면서 44억 정도 수익을 본 것으로 추정됩니다. 나머지는 이제 좀 짜잘했고요. 기타 법인이 32억 손실이 난 것으로 이렇게 보이네요. 어쨌든 오늘 난이도 최상 위클리 옵션은 이렇게 끝이 났고 그러면 시장은 오늘 생각보다 많이 밀렸는데 흐름이 꺾였냐 라고 또 의문을 가져볼 수 있겠죠. 이 연속 4음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속 3음봉부터는 사실 추세가 꺾이는 그런 조짐을 보통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다들 아시다시피 그런데 이
두 번의 음봉은 조금 특수한 환경이라고 좀 보여지긴 합니다. FOMC 때문에, FOMC 우려감에, 그 다음에 이제 우려 해소와 함께, 사실 우려 해소도 좀 그런데 뭐 금리 인상이 올해 말까지 두 번 정도 더 있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 데이터를 또 보고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안 한다라고 보는 쪽으로 지금 시장이 많이 이동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완화, 우려감 해소라고도 해석을 하는 겁니다. 사실상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했지만 시장은 안 하겠지로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화라고 저는 일단 읽겠습니다. 우려와 완화가 반복됐다. 그러면서 생긴 음봉인데 오늘은 또 위클리 옵션 만기에 싸움이 개입된 거고요. 미국의 내마녀의 날, 미국도 내마녀의 날 때 항상 그런 건 아닌데 미국이 계속 올라가던 시기에서 3개월 동안 올라가던 3개월 넘어서 6개월간 올라가던 시기에서 내마녀의 날을 맞이하고 있는 거니까 과연 정점 단기 정점이냐 아니면 9월로 또 롤오버해서 이어가느냐 이런 싸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내마녀의 날 변수가 우리도 같이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던 것 같습니다. 개인들은 나스닥에서 여전히 90% 정도 비율은 숏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고 끝까지 유지하네.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진짜 개인들 나스닥에서 완벽하게 숏 포지션 엉망으로 만들고 짓밟고 나서 더 갈 것이냐 같은 포지션 동일 포지션으로 아니면 여기서 꺾어주느냐의 기로에서 우리는 눈치를 보는 상태에서 위클리 옵션 만기를 맞이했던 겁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울 수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 꺾인 것은 만약에 그런 특수가 없다면 꺾인 게 맞아요. 오늘 어제 FOMC 관여 안 됐고 오늘 미국 내마녀의 날 관여 안 됐다고 한다면 이거 꺾였다고 봐야죠. 일단 심리는 꺾였다고 봐야지. 뭐 반등을 주면서 갈 수도 있겠지만 결국 이내 이렇게 꺾이게 되는 흐름을 볼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봐야죠. 그러나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특수한 환경 때문에 이 음봉은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물 흐름이 완전히 꺾였다고 보기에는 조금 미흡한 거예요. 물론 7월 옵션 포지션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초반에 이거 개인들이 상방이고 외국인 기관들이 하방이긴 해요. 그러나 아직 이거 7월은 좀 거래가 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20거래를 남기고 있습니다. 20거래이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변할 수가 있죠. 20거래는 이거에서 이것도 안 될걸요? 4개, 5, 6, 7, 8, 9, 10, 13, 15 요거 20거래일 정도 되네. 20거래일이면요 여기서 이만큼 변할 수 있는 거래일입니다. 상당히 많은 변화가 나올 수 있는 시간이니까 7월물의 초반 하방이죠. 그러니까 종합 하방 7월물의 종합 하방은 바뀔 여지가 많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너무 크게 신경 쓸 건 아니라고 보고요. 아직은 그렇기 때문에 살려나가면서 좀 더 박스를 만들고 나중에 여기까지 밀리든 그냥 한 번 더 9월 미국 만기 이후에도 강세가 유지되면서 한 번 더 치고 우리도 골디락스 비슷하게 갈지 여기에 이제 중국이 바톤을 이어가겠죠. 중국은 이제 부양책을 쓰고 있고 금리 인하도 가고 있죠. 중국 증시에 힘입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달려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시장이 꺾였다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판단하기 좀 미흡한 것 같아요. 부족한 것 같아요. 꺾이려면 진작에 더 먼저 꺾고 내려왔어야 된다고 보고 FOMC가 있기 전에 근데 끝났으니까 거기에 대한 리스크가 이제는 많이 줄어들었다고 보고 불확실성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보고 그 다음 게임에서는 좀 개선된 흐름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아직은 요 음봉 2개에 음봉 4개에 너무 큰 겁을 낼 필요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이 이후에 직후에 금요일에서 다음 주 초에 나스닥이 내마녀의 날 이후에 포지션을 바꾸고 이제 정점으로 만들면서 약해진다 꺾인다 하면 즉 나스닥이 상황을 보니까 야 이렇게 달리고 있는데 이제 포지션 뒤집어가지고 마무리 짓고 꺾이는 흐름으로 간다 라고 보여지면 우리도 같이 내려갈 여지도 크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보인다면 거기에 맞게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판단하기보다는 미국 내마녀의 날을 어떻게 넘어가는지 보고 우리가 반등 반응이 나오느냐 박스 반응이 나오느냐 돌파 반응이 나오느냐 다음 후속적인 흐름을 한 번쯤은 더 살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우리 주식반에서도 3% 정도 수익을 본 한 종목 정도 3-4% 사이에 있는 거 하나만 좀 끊어냈고요. 나머지는 일단
더 끌고 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현금 확보에 대해서 크게 생각은 안 하고 있어요. 물론 결과적으로 여기가 현금 확보 자리, 단기 현금 확보 자리가 됐을 가능성도 있지만 판단 근거가 아직은 조금 제 입장에서는 좀 부족하다라는, 제 관점에서는 좀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마감할까 합니다. 네, 반도체 지수가 오버슈팅, 바이오 지수가 언더슈팅 됐던 거 뭐 적어두긴 했는데 이런 거죠. 뭐 반도체와 바이오가 지금 엇갈린 거. 반도체가 다음 라인까지 향해 가지고 지금 약간의 오버슈팅 가고 있는 거고요. 이 갭이 쉽게 메워질까라는 의문은 드는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엔비디아 효과로 SK하이닉스 땡겨주면서 뭐 이렇게 나타났던 거죠. 그런 반면에 이제 바이오는 반대로 지켜줘야 될 그 추세 자리를 이탈했습니다. 제약바이오 쪽은 제가 요 자리는 계속 추세 지키고 있었던 자리라고 말씀드렸는데 깨버렸죠. 이번에 어제 시장이 하락하면서 깨버렸는데 바로 다음 언더슈팅 나오면서 노란선에 일단 찍고 터닝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만약에 반도체 지수가 오버슈팅 이후에 조정으로 가고 한다면 얘랑 뒤집힐 수가 있겠죠. 그래서 VS 적어놨고요. 언더슈팅 후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오버슈팅 후 이렇게 여기 바이오가 오버슈팅 자리에서 꺾였듯이 반도체가 딱 지금 이런 지점을 형성할 수도 있는 거니까 한쪽으로만 계속 살피기보다는 양쪽으로 다 균형 있는 시각을 좀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후쿠시마 오염수 테마 계속되고 있네요. 뭐 신성홀딩스, 보라티알 등. 근데 요거는 앞으로 조금 더 지속될 수도 있는 게 사람의 심리가 작용되고 있는 거니까 아무래도 먹거리에 대한 심리, 뭐 과학적으로 이게 얼마나 안전하고 괜찮고 뭐 그런 걸 떠나서 심리적으로 사람들은 소비의 심리를 반영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동안은 테마로 일단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어느 순간 대장주의 흐름이 꺾이면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게 또 테마주잖아요. 그래서 적당히 구간을 보면서 대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공식적으로 테마주를 그냥 위에서 따라붙는 그런 매매를 잘 하지는 않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심리적인 효과가 들어가는 것들은 계속 사람들이 찾으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 몇 가지 카톡방에 올려드린 게 있는데 그런 것들 둘러보면서 제가 내일 또 보면서 또 관심주들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있는 것들. 그 다음에 뭐 작전 의심주들 거래 정지가 됐는데 원래 이게 거래 정지를 잘 안 시키죠. 이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그냥 저만가 가더라도 그냥 저만가 보게 놔두는데 이례적으로 또 이런 것들 지난번에 CFD 사건이 좀 사회적으로 논란을 일으켜서 그런지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거래 정지를 시켜버렸네요. 뭐 거래 정지가 됐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풀려서 뭐 저만가 가지 않고 그러지는 않겠지만 보통은 뭐 풀리면 그때부터 가죠 밑으로. 그러나 일단 당장에 뭐 그런 파동은 막아버렸네요. 근데 이게 작전 뭐 지금 무슨 어떤 특정 카페가 연루됐다고는 하는데 뭐 더 조사해봐야겠죠. 근데 어쨌든 뭐 이런 작전이 성행하고 있는 시장에서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이상한 흐름이 나오는 거를 피하고 그 다음에 거래 없이 그냥 이상하게 시장의 흐름과 어긋나서 시장의 움직임과 벗어나서 혼자 거래 없이 자리를 지킨다거나 계속 우상향 한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피해 있는 것이 상책이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좀 20년도 들어서부터 계속 성행했던 것 같습니다. 네, 요 정도까지 마치고요. 오늘 참 어려운 위클리 옵션 만기였는데 뭐 매매하셨던 분들 뭐 고생 많으셨고요. 항상 이런 것들은 아니니까 좀 또 이지한 그런 만기도 있으니까 요번이 좀 특수한 경우라는 거 생각하시면서 또 공부를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생들 많으셨고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카톡방 들어오셔서 같이 공개 카톡방 들어오셔서 같이 공부하실 분들 010-8719-2757 문자나 카톡 주시면 되고요. 유튜브 댓글에 올려져 있는 오픈 카톡 주소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구독 인증만 해주시면 됩니다. 구독자 닉네임이나 뭐 캡처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8시 40분에 아프리카 TV 및 유튜브 라이브 그리고 각자 계신 카톡방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작게나마 수익 인증 올려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내일 종가했던 거 좋은 결과 있기를 또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